선생님 죄송하면 저희 KBS 역사 스페셜 팀인데요. 그 백제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부여 아니에요? 부여? 공주요? 공주요? 공주. 전주 아닌가요? 예,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부여요. 백제 부여, 삼천궁전에 있는 부여. 네. 부여 생각이 나네. 백제에서도 삽이랑 뭐 나중에 웅진 아닌가요? 공주. 세 번 옮겨지지 않았어요? 예. 서울, 위례성, 그다음에 웅진부여. 웅진부여. 서울은 백제였다. 그러나 우린 서울이 백제의 초기 도읍지였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초기 백제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다. 초기 백제의 왕성은 1500여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백제사 최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초기 백제의 왕성.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백제하면 우리는 흔히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700년 백제 역사 가운데 백제가 이 공주와 부여의 도읍을 정한 시기는 겨우 185년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500년의 역사는 바로 이곳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는데요. 바로 이때 백제가 정한 도읍지가 이곳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에 밀려 이곳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이 도읍을 옮기게 되고요. 또 538년 이 백제 성왕은 백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 도읍 천도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사비,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자, 120년 동안 지속되던 이 사비 백제는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660년 신라에 의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백제는 이렇게 이 도읍을 중심으로 한성백제, 또 웅진백제, 사비백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백제의 시기가 오늘날 이 백제사 최대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성백제 500년의 역사 해결의 열쇠인 왕성이 어디 있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그 지리지편에 삼국의 이름만 전해져 내려올 뿐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지명들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들을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 위례성이라는 그런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례성, 이것이 바로 500년 한성백제의 도읍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도 이 한성백제 도읍지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한성백제 도읍지와 왕성이 어디였었는가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 왕성이 어디였는지를 밝혀내야만 신비에 쌓인 이 초기 백제 실체가 확실히 드러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한성 백제 왕성을 찾아내는데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한성 백제 왕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먼저 문헌 기록부터 찾아 나섰다. 금고에서 조심스레 꺼내온 문헌. 그것은 삼국사기 원본이었다. 삼국사기는 백제의 건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성암 고서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삼국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고려 때 간행된 삼국사기는 모두 없어지고 조선 때 재간행된 것이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두 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가장 처음에 목판을 새겨 처음에 찍은 거고, 지금 또 지방에 하나 보물로 지정된 거 있는데 그건 60년 후에 만력년간에 찍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본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하죠. 삼국사기 백제본기. 백제본기의 첫 부분 온조왕 편을 펼치면 백제 건국에 관한 기록과 만나게 된다. 한산에 이르러 부화악에 올라 가히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이에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던 당시의 기록이다. 온조가 도읍지로 정했다는 하남 위례성.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먼저 건국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지명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부화, 한수, 그리고 하남 위례성. 온조가 도읍을 정하게 된 장소 부화. 부화이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한산에 이르러서 이제 부하게 이제 올랐다. 부화학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이도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부화학이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찾아봤다. 이 북한산이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기록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조의 문헌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삼각산은 일명 화산이라고도 하며 신라 때는 부화학이라 하였다. 삼각산이 바로 부화학이란 기록이다. 여기도 보면 이제 삼각산에 부화 조선시대에 그려진 도성도에도 부화학이란 지명이 삼각산 바로 옆에 표기되어 있었다. 부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북한산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각산이라고 이제 불렀던 산이 되겠는데, 이곳에 보면 이제 봉우리 3개가 있습니다. 인수봉이라든지 백운대가 있는데, 인수봉으로 이제 적어놓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백운대가 이제 타당하도 생각이 됩니다. 온조가 백성들을 이끌고 올랐던 부화학, 지금의 북한산. 하남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그 옛날의 부화학에 올라보기로 했다. 2000여 년 전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세울 나라의 도읍을 정하기 위해 바로 이곳 부화학에 오른 것이다. 온조는 이곳에 서서 어디에 도읍을 정할지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 북에는 한수가, 동에는 높은 산이, 그리고 나무론 비옥한 벌판이, 서쪽엔 큰 바다가 있었던 곳. 백제의 첫 도읍지 하남 위례성은 그렇게 정해졌다. 온조가 이제 제대로 국토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번영의 어떤 기틀을 잡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산이 이제 부화학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점지해준, 나라의 터전을 점지해준 그런 영상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떠받들었던 그런 이제 소중한 산으로 이제 인식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 건국 기록에 표현돼 있는 북대 한수, 북으로 한강을 띠처럼 두르고 있는 곳. 하남 위례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짐작케 하는 결정적 구절이다. 한성 백제의 도읍지 하남 위례성은 바로 지금의 서울, 그 중에서도 한강 이남에 있었던 것이다. 자, 온조가 부화학, 그러니까 이곳 북한산에 올라서 도읍을 정하기 위해 이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봤다는 얘기인데,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 이 서울 한강 이남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바로
저쪽 이 한강 이남 저쪽 어딘가에 이 한성 백제 도읍지였던 하남 위례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저쪽 어딘가에 왕성이 있었다는 걸까요? 참, 이 서울 한강 이남에서 이 왕성을 찾아본다는 건 정말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학자들이 이 고대 도성을 연구하면서 이 왕성을 이루는 조건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고대 도성은 이 하천변 평지에 위치한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이런 위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장방형 내지는 방형의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방형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내에는 이 상당수의 저장시설, 또 망루, 또 수공업 공장, 또 식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성 주변에는 같은 시대에 해당하는 이 고분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고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고대 도성 주변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이 고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삼국시대에는 이 왕성 주변에 왕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삼국시대 이 왕성 주변에 이런 고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남대총을 비롯한 이 거대한 적석 목곽분들이 밀집해 있는 이 경주 대릉원인데요. 왕성인 월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떨까요? 백제 역시 이 수도인 공주 부근에 이 왕릉급 무덤인 송산리 고분이 있고요. 또 이 부여 근처에도 능산리 고분군이 이 왕성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이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했던 그 시기에 이 왕성 가까이에 고분이 있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에도 고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고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남 위례성이 도읍했던 서울의 한강 이남, 그곳에 과연 한성백제 고분들이 있을까? 그것이 그런데 강남구 석촌동에서 대형 고분군을 만날 수 있었다.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큰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기단에 놓여있는 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분이 일반인들의 무덤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돌이 없는 고장인데 이 절대 권력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창공리에서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돌을 실어다가 이 적석총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분은 과연 어느 시대의 것일까? 고분 안에서 출토된 고급 톡이나 금제 장신구 등 유물의 대부분은 4세기의 백제 유물로 밝혀졌다. 네, 이제 왕이 거처하는 이제 왕성과 그리고 이제 그 고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를 이루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최고 지배층이 이제 생활했던 그러한 이제 생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 공간 인근에 사후에 그 유택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본다면은 이 성이 있으면은 성에서부터 이제 반경 2km 안에 이제 그 고분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 고분 이것은 한 세트를 이루면서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분 근처 어딘가에 반드시 왕성이 있어야 한다. 과연 석촌동 고분 주변 어디쯤에 왕성이 있는 것일까? 석촌동 고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엔
몽촌토성이 있다. 그리고 몽촌토성에서 북쪽으로 700m 위쪽에 풍납토성이 자리 잡고 있다. 석촌동 고분 주변엔 모두 6개의 성이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석촌동 고분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쪽에 분포되어 있던 성을 보면 삼성동 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몽촌토성과 암사동 토성, 동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성산성과 그 위쪽에 구산토성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과연 백제왕성이 있을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해 있는 구산토성. 표고 42m의 낮은 구릉지 남쪽에 토성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지금은 붕괴와 변형이 심해 윤곽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토성을 왕성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규모였다. 그러나 구산토성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강 북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구산토성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적을 방비하며 위례성을 지키는 전초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할은 바로 이제 이 벌판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 차단하는 건데 차단성이죠. 이제 막는 거. 차단. 그렇죠. 한강 벌판에서 들어오는 걸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럼 한강도 지키고. 삼성동 토성과 암사동 토성 역시 구산토성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너무 작아 왕성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왕성 후보지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이성산성을 포함한 춘궁동 일대로 좁혀진다. 초기 백제의 비밀을 안고 1500여 년을 유유히 흘러온 한강. 그 남쪽 어딘가에 5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한성백제의 왕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성백제의 왕성 후보지가 이제 3곳으로 좁혀지게 되는군요. 석촌동 고분에서 2km 남짓 떨어져 있는 저 몽촌토성, 그리고 몽촌토성에서 700m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이 풍납토성, 그리고 여기서부터 5km 정도 내려가서 위치하고 있는 이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곳 중에 한성백제의 이 왕성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문헌 중에 이 한성백제의 왕성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조선시대 학자인 홍경모가 쓴 그런 기록인데, 이성산 제금암산 북 유온조 고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산은 금암산의 북쪽에 있고 여기에 온조에 고성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산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에 이성산성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 전서에는 온조 구궁 본제 광주지 고읍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조의 옛 궁전이 광주 고읍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광주 고읍은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인 것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2가지 기록만으로 보더라도 이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에 이 한성백제의 왕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정말 왕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조학자들이 한성백제의 왕성터로 지목했던 춘궁동 일대. 그곳에 정말 한성백제 왕성이 있었을까?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찾았다.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여느 마을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엔 대형 막초석들과 유물 파편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의 일부가 돼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유 그거야 아주 있으면 몇 천 년 됐겠지 이거. 몇천 년? 그럼요. 춘궁동 주민들은 기와나 토기편들을 집안에 모아두기도 했다. 그들은 이곳 춘궁동이 한성백제의 도읍인 하남 위례성이라고 믿고 있었다. 요거 앞에 요거는 그 멍석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저 멍석을 펴는 것처럼 그렇지요 모양이. 근데 요거는 뭐 대부분의 학자분들이 삼국시대 거로 본다. 즉 그러니까 백제 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남시는 춘궁동 일대에 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발굴에 착수했다. 먼저 조선조 문헌에 온조의 고성이라고 기록돼 있는 이성산성부터 발굴이 시작됐다. 이성산성에 올라보면 한강 유역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팔당리에서 잠실지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총 둘레 1925m인 이성산성은 높이 209.8m인 주봉우리를 중심으로 자연지형에 따라 축조된 석성이다. 성 안쪽엔 저수지와 건물지터가 남아있다. 한성백제의 성이란 기대를 아는 채 지난 86년부터 여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유물이 나왔다. 3차 발굴 도중 발견된 목관. 발굴팀은 이 목관에서 무진년과 도사란 글자에 주목했다. 이 목관의 발굴은 이성산성을 신라성으로 결정짓게 했다. 도사는 신라의 지방 관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진년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608년으로 추정됐다. 7차에 걸쳐 발굴은 계속됐지만 이성산성은 신라 유물들만 잔뜩 토해내고 말았다. 기대했던 백제 유물은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그런데 지난 8차 발굴 도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욕살명 목관이 나온 거는 이 바위 앞에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자가 나온 거는 한 이 지점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가 나왔던 거는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8차 발굴팀은 저수지 안에서 유물 발굴 도중 또 하나의 목관을 발견했다. 이번엔 고구려 목관이었다. 고구려의 관직명이던 욕살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이 욕살은 그 고구려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장관의 직입니다. 고려 지방관장 직이고 이 욕살은 이런 명문은 고구려 금석문에서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속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목관이 발굴된 저수지의 같은 층에서 35.6cm 길이의 고구려 자도 함께 발굴됐다. 일부가 훼손되고 눈금도 상당 부분 지워진 상태였다. 오늘날 장구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요고도 발견됐는데 요고는 원래 고구려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악기다. 저수지와 성벽 안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기와편들이 소량 발굴되기도 했다. 팔 차 발굴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다. 바로 성벽이었다. 성벽을 절개하자 그 안에서 축성 시기가 다른 두 개의 성벽이 더 나타났다. 초축성, 즉 처음 쌓았던 성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에 쌓아진 3차 성벽은 전형적인 신라의 축성법이지만 그 안에 쌓아졌던 2차 성벽은 고구려식 축성법이다. 그리고 처음 쌓았던 성벽은 기단석 없이 안반 위에 바로 성을 쌓는 축성법으로 백제 초기에 쌓은 성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구려 사람들이 한 것 같단 말이죠. 그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유물층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썼던 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고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위층에 신라가 있는데 어느 시기에 잠깐 동안 고구려 거가 점령했던 시기든지 아니면 그 전 시기든지 간에 백제 사람들이 한번 사용하지 않았을까. 남은 발굴 결과에 따라 이성산성의 원주인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백제가 초축한 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발굴팀의 견해다. 그런데 이성산성이 백제가 초축한 성이라면 이 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성산성은 동업지를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경비사령부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성을 지키는 백제의 그 관직 중에서 위사자평이라 있거든요. 위사자평은 왕도를 지키는 하나의 그 장관입니다. 그런 배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지키는 도성을 지키는 거죠. 만약 이성산성이 왕성을 지키는 전투성이었다면 춘궁동 일대에 한성백제 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교산동 건물지. 건물터 안에 있는 대형 막초석들은 이곳이 심상치 않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건물을 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이 막초석들은 보통 폭이 1m가 넘는 자연석이다. 건물터의 용도를 알기 위해 주춧돌들이 놓여있던 자리를 그대로 복원시켜봤다. 디귿자 형태의 70m가 넘는 길이로 넓게 깔려 있었던 대규모의 주춧돌. 이것은 곧 주춧돌 위에 세워졌었던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라 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 사찰 같은 데 그 보면은 대개다 이 주춧돌로 다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거대한 그 우리나라 최대의 그 목조 단일 건물은 최대의 규모인데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지면서 이걸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이 초석을 다듬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짓다는 거죠. 건물터 주변엔 높이 5m가 넘는 흙으로 쌓은 토벽이 마치 건물터를 보호라도 하듯 빙 둘러쳐 있었다.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토성을 쌓았다든가 이런 그 벽을 쌓았다든가 방어 시설이 여기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다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건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볼 때 여기는 그 고대는 신분에 따라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규모라든가 모든 걸 볼 때는 여기가 바로 왕궁이라는 거죠. 왕궁 위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왕성지로서 여러 조건들을 갖춘 교산동 건물지. 그런데 발굴 작업에선 명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큰 대형 초소를 갖다가 다듬지 않은 대형 초소를 쓰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은 건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만 가지고도 뭐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 같은 큰 대형 사찰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뭐 전혀 다듬지 않은 막초석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초석이 대형이고 막초석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나오는 공반되는 유물이 어떤 시기에 속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굴이 시작되고 교산동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고려나 조선조의 유물들이었다. 조선조에 사용됐던 분청사기가 주로 출토됐고 다음으로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은 고려 초의 청자류였다. 가장 이제 시기가 올라가는 유물이 이제 이러한 이남은토기라고 보통 불리우는 통일신라 시대 토기로서 보통 이런 토기가 소멸되는 시기를 한 8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통일신라 말부터 이것에 어느 유적지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해주고 있는 유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중심 시기를 이룬 유물은 조선 시대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고려 시대 유물들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건물지에서 출토된 광주 객사편 기와를 통해 교산동 건물지가 객사나 관청 건물로 쓰였던 곳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한성백제의 왕성지로 지목받았던 춘궁동 일대. 아직까지 이곳에서 한성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성이라면 이 왕성에 걸맞는 유물이 나와줘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 교산동 건물지나 그 주변에서는 왕성에 걸맞는 유물은 물론이거니와
이 백제 시대 일반적인 유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발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후보지 두 곳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몽천토성과 이 풍납토성. 이 두 토성은 석천동 고분과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왕성 후보지로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몽천토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지에 있는 풍납토성과는 달리 이 몽천토성은 약간 이 구릉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삼한 시기에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주의 반월성이라든가 또는 경상북도 청도의 이서국성 같은 그런 성들은 이 성들이 이 평야를 끼고 있으면서도 약간 50m 안팎의 구릉지대에 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볼 때 이 몽천토성이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후보지인 몽천토성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